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네, 동그라미가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온다. 그럼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 뭘 곱한다? 동그라미를 구하려면 뭘 곱한다? 동그라미 개수를 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뭘 곱하면 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받으면 얼마일지 알고 싶다면 알고 싶은 게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뭘 곱하면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된다.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한꺼번에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된다. 적금 부을 때는 뭘 사용하고? 감채기금 개수를 사용하고, 대출 받을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그럼 곱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온다. 그때 역수관계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 그 역수관계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죽음의 T. 이거 꼭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시불에 현재 가치 개수가 있었고 일시불에 미래 가치 개수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있고, 그래서 돈의 종류는 한 번만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금액 연금, 지금 현재 가치, N년 뒤 미래 가치.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가 나오더라. 그때 돈 빌리는 것 저당 상수, 대출 받을 때. 그 다음 적금 부을 때는 감채기금 개수, 얘를 상환기금 개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역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게 답인데 얘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올 수 있다?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럼 적금 부을 때는 뭘 사용하는데?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는데 얘가 없으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내가 개수를 나눠서 구한다. 이 역수관계를 꼭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보실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에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를 곱하면, 현가 개수를 곱하면 얘는 뭐를 곱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얘 이렇게 지워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를 곱한 것과 똑같다? 이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로 데리고 간다? 네. 그럼 N년 뒤 일시불에 지금 현재가치 개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걔를 데리고 다시 현재로 가는 거다? 그럼 결국은 연금들을 다 데리고 뭐로 가는 것과 똑같다? 현재로.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우리 시계 구성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식이 간단하면 걔는 일시불, 복잡하면 연금, 플러스 n승이면 n년 뒤가 되니까 얘는 미래가치 개수 맞나요? 이게 내가 개수였죠? 내가 개수. 그럼 마이너스 n승이 나와 있으면 n년을 빼는 거니까 현재가 된다. 그래서 얘는 현가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시계 구성에서 현재 금액은 원금, 현재 가치는 원금만 있다. 미래 가치는 원금의 이자가 달라붙는 거다. 기간이 흘러가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식에서 나올 때 원금을 100%, 원금 100%인가요? 원래 금액은? 그래서 1이 100%였죠, 여러분. 그 다음 원리금은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100 몇 프로의 몇 년 뒤 금액, 몇 번을 곱한 것이냐, 지금 그 얘기였죠,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원금이었고 얘는 원리금이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자율이 있다. 이자율은 플러스만 붙지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이 같이 다니고, 시계 구성에서 이자율은 따로 다닌다. 얘만 따로 다닌다는 얘기를 했죠. 얘는 같이 다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사이가 플러스가 되면 원금과 원금을 두 번 더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이는 항상 뭐로 존재한다? 마이너스. 근데 얘가 앞에 갈 수도 있고 얘가 앞에 갈 수도 있더라. 그럼 이때 여기 앞에 이 1 플러스 R에 n승이 있을 때 여기 앞이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식의 구성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이 뭐였는지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R분의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 이 식은 우선 맞아요, 틀려요? 이 식은 맞다. 틀리다. 틀리죠. 왜 틀렸어? 네, 이 부분이 플러스면 이 부분이 플러스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식의 구성을.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된 순간 원리금, 원금 둘 사이인 마이너스 이 둘이 같이 다니고 R은 따로. 이 식은 나올 수 있는 식이 된 거죠. 그럼 얘는 복잡하니까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연금과 관련된 수식이고 연금이고 플러스 n승 n년 뒤 금액이 된다. 그럼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이거나 감채기금계수이거나 둘 중 하나. 분자가 긴가요? 그럼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큰 수다 작은 수다? 1보다 큰 수니까 얘를 곱하면 커진다. 덩어리 금액을 구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였죠. 그래서 얘를 뒤집은 게 뭐가 된다? 감채기금 계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꼭 나야죠. 그 다음 이때 하나 더 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저당상수 부분에서 연으로 갚는 게 있었고 매년 갚는 게 있고 매월 갚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매년 갚을 땐 연이자율 연수로 들어간다. 얘를 구할 때. 근데 얘가 월수가 되면 매월이 되면 12 나누고 12 곱한다. 연이자율을 12로 나눠서 월이자율로 고치고 연수의 월수를 곱해서 12개월로 바꿔준다. 월수로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꼭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 맞춰보세요. 자, 우리 현재가치 미래가치로 고치는 문제는 무조건 뭐만 구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자율이 주어지고 5% 이자율 만약에 5년 뒤 금액이다 이렇게 주면 뭐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몇 프로? 5%면 100? 5%? 처음 출발 100%에서 5%가 달라붙으면 105%가 되는 거죠? 그럼 105%는 1.05다?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5년 뒤면 얘는 몇 번? 5번을 곱하는 거죠. 얘 5승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5번. 5번인데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고쳐라 그러면 그때는 뭘로 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자를 빼야 되니까 빼는 건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가는 거였다. 만약에 미래 금액을 만들려고 그러면 얘는 곱하면 된다. 그때 계산기로 1.05를 5번을 그냥 나누는 게 더 편하다. 승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굳이 익히려고 하지 말고. 됐나요? 예, 꼭 비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실은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다시 임대료를 10년간 매월 임대료를 100만 원씩 받는데요. 100만 원. 이 금액에 뭘 알고 싶냐면 10년 뒤 금액을 알고 싶대요. 10년 뒤 한꺼번에. 그럼 이때 뭘 곱해서 구하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구하라고 했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구하라고 한 게 뭐죠? 매월 임대료 100만 원씩이니까 얘는 연금 일시불. 연금 이것만 맞출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얘는 연금이다. 연금에 언제? 10년 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뭘 곱하면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이 100만 원에다 곱하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없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걔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꼭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죽음의 티를 그려놓고 공부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를 구분할 때 제가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 미래가치 계수, 저당상수는 미음이 없으니까 현재가치 계수다. 맞나요?
네, 꼭 비교가 되셔야 되죠. 정리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전에 정보가치 계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우리 1년 뒤 얼마가 된다, 2년 뒤 얼마가 된다, 개발되면 얼마,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그래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구할 때 들어설 때 가치와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가치의 무슨 평균치로 구한다? 가중평균치. 그때 1년 뒤 1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1년 뒤 1억 1,000만 원은 원금만 있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죠. 항상 미래 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에요. 그럼 얘는 딱 보는 순간 몇 프로 된 금액처럼 보이세요? 10%? 얘가 보이세요? 110%가 1억에 10%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110%니까 분명히 할인율이 얼마일 것이다, 얘는 10%일 게 보여야 돼요, 실은. 그럼 얘를 떼어내면 현재 가치겠죠. 네. 그럼 3억 3천이 나오면 왜 3억 3천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얘 100%에 10%? 그럼 얘를 떼면 된다? 물론 계산기로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5%일 때 어떤 수치들이 나왔던 거냐면 1년 뒤에 할인율이 5%라면 할인율 10% 말고 5%라면 630만 원 이런 금액들이 나와요. 또는 840만 원.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공통점을 느껴야 되냐면 얘 6의 반이 3인가요? 예. 8의 반이 4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들은 뭘 의미한다? 105%된 금액들. 그러니까 할인율이 얼마다? 5%. 얘를 띄면 현재 가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년 뒤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2년 뒤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억 2,100만 원이 나와요. 1억 2,100만 원. 또는 2억 4,200만 원. 3억 6,300만 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121인가요? 121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1.1의 2승이죠, 여러분. 110% 두 번. 그러니까 얘는 딱 보는 순간 몇 년 뒤? 2년 뒤. 할인율 얼마? 10%. 이 D를 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3억 6,300이나 2억 4,200이나 1억 2,100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게 되면 525라고 나왔을 때도 얘를 D를 띄워버리면 된다고요. 사실은. 근데 계산기로 빠르게 뭘 하면 된다? 5%면 그냥 105%, 1.05, 10%면 1.1, 1년 뒤 금액이면 한 번 나눈다. 2년 뒤면 두 번 나눈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중에 실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문제를 못 풀죠. 됐죠, 여러분? 네. 5분만 쉬고 이제 5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